프랑스 리그앙은 30일 사무국 홈페이지에 언더커버 슈퍼스타 PSG 이강인이라는 제목으로 파리에서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는 이강인을 집중 조명했습니다. 리그앙은 PSG에서는 이강인 유니폼이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 킬리안 음바페나 우스만 덴벨레보다 이강인 이름이 더 잘 보인다. 파르크 대 프랑스에는 대한민국 관광객들이 계속 몰리고 있다. PSG는 이강인에게 미쳤다. 지난 여름 마요르카로부터 영입된 다음 PSG에서 진정한 슈퍼스타가 됐다. 라며 이강인 영향력에 혀를 내둘렀습니다. 프랑스 국적으로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방송인 파비앙 인터뷰도 함께 실렸는데요. 파비앙은 여러분은 이곳에서 점점 더 많은 한국인들을 볼 수 있다. 경기장과 도시 전역에서 이강인을 보기 위해 몰려든 사람들을 봤다. 신혼여행객들도 경기를 보러 방문한다. 앞으로 점점 더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재밌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리그앙은 이강인은 불과 10세 때 고국을 떠나 스페인 발렌시아에 입단했다. 이후 마요르카로 이적했고 스페인 라리가 66경기를 소화했다. 프랑스에 입성한 다음 리그 6경기 동안 1골 1도움을 기록했다. 이강인이 지닌 다재다능함과 투지는 이미 드레싱룸과 관중석에서 그를 가장 좋아하는 선수로 만들었다라고 극찬을 남겼습니다. 지난 시즌 이강인은 마요르카 그 자체로 활약했습니다. 매 경기 번뜩이는 탈압박, 저돌적인 드리블, 날카로운 연계로 스페인 라리가 무대에서 두각을 드러냈습니다. 스트라이커 베다트 무리키와 호흡도 빛났지만 직접 마무리하는 능력도 눈에 띄게 성장했습니다. 특히 드리블은 유럽 전체를 놓고 봐도 탑급이었는데요. 축구 통계 매체 후스코어드닷컴에 따르면 지난 시즌 이강인은 90차례 드리블 성공을 기록했습니다. 월드클래스 비니시우스 주니오르 112회 성공, 메시 102회 성공, 스타드렌에서 맨체스터 시티로 이적한 제레미 도쿠 96회 성공에 이어 유럽 5대 리그 전체 4위일 정도였습니다. 시즌 종료와 함께 이적설이 퍼졌습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행이 유력하게 보였지만 다음 행선지는 프랑스였습니다. PSG는 엘리케 감독 선임 이후 밀란 슈크리니아르, 마르코 아센시오, 마누엘 우가르테 영입을 차례로 발표한 다음 이강인 오피셜을 냈습니다. 비기어를 노리는 PSG가 히든카드로 이강인을 영입한 것. 이강인은 엘리케 감독 중용 아래 꾸준히 그라운드를 밟고 있습니다. 프랑스 언론이 파리 생제르맹으로 지난 여름 이적한 이강인을 리오넬 메시의 대체자로 평가하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메시가 떠난 뒤 사라진 PSG 왼발잡이 계보를 이강인이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인데요. PSG 소식통 PSG 토크는 30일 지난 몇 주간 이강인은 잠재력을 보여줬다며 초창기 프리미어리그에서 맹활약했던 프랑스 레전드 축구 스타 다비 지놀라는 이강인이 PSG에서 인터 마이애미로 향한 메시의 자리를 대신할 적임자라고 믿고 있다고 했습니다. 매체는 이어 22세 이강인은 완성된 선수가 아니다. 아직 전성기가 오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지놀라는 챔피언스 클럽 채널에 출연해 메시와 이강인을 말했다고 했습니다. 지놀라는 특히 이강인에 대해 그는 마요르카에서 뛸 때부터 메시의 왼발과 많이 닮은 왼발을 가지고 있었다라며 자신이 오래전부터 이강인 지켜봤음을 알렸습니다. 또 왼발로 도움을 줄 때 항상 색다른 방식을 선보이는 이강인은 메시가 바르셀로나를 떠날 때 했던 몸짓, 움직임과 비슷하다. 이강인이 PSG에서 꽃피우길 기다리고 있다며 이강인은 PSG의 경기장 밖에서도 도움을 줄 수 있다. 아시아 시장을 장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도 했습니다. 이강인을 선수로서 인정한 것은 물론 마케팅 측면에서도 엄청난 폭발력을 갖고 있는 선수로 인정했는데요. 이강인은 PSG 이적설이 나돌 때부터 메시 후계자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메시가 떠나면서 팀에 왼발잡이가 없었는데 이에 PSG는 왼발을 잘 쓴다는 이유로 이강인과 맨시티의 베르나르두 실바 등을 영입 후보로 저울질한 것으로 알려졌었는데요. 나이 많은 실바는 맨시티에 잔류했지만 이강인이 PSG에 왔습니다. 이강인은 PSG의 축구회에 엄청난 파급 효과를 안기는 중입니다. 루이스 캄포스 PSG 단장은 최근 소르본 대학 강연에서 난 이강인 영입을 위해 열심히 일했다. 재무 파트에서 내게 이강인 영입에 특정 금액을 초과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며 축구적인 관점에서 보면 난 정말 이강인을 좋아한다. 그는 루이스 엔리케 감독이 원했던 선수에 부합한다. 하지만 이강인 영입이 아시아 마케팅까지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하진 못했다라고 털어놓으며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왼발 능력과 마케팅, 그리고 매 경기 발전하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까지 신기해 있는 메시만큼은 아니지만 이강인은 메시의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 착실히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루이스 엔리케 파리 생제르맹 감독은 주전 명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PSG는 27일 독일 민헨의 알리안츠 아레나에서 열린 바이에른 뮌헨과의 챔스 페이즈 5라운드 경기에서 0대1로 패배했습니다.
PSG는 전체 25위까지 추락하면서 16강 플레이오프 진출마저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날 패배의 원흉은 우스망 덴벨레였습니다. 엘리케 감독은 바이에른의 높은 수비 라인을 역으로 공략하기 위해 덴벨레와 브래들리, 바르콜라를 최전방에 배치했습니다. 아이디어는 좋았지만 선수들의 경기력이 뒷받침되지 못했는데요. 특히 덴벨레는 너무 심각했습니다. 전반전에 몇 차례 PSG가 득점 기회를 덴벨레에게 제공했지만 그때마다 덴벨레는 늦은 판단과 아쉬운 슈팅으로 찬스를 허비했습니다. 주심에게 항의하다가 경고를 받았던 덴벨레는 후반 11분 알폰소 데이비스를 향한 불필요한 태클로 경고 누적 퇴장까지 당했습니다. 1대0으로 끝난 승부였기에 최소한 덴벨레가 퇴장이라도 당하지 않았다면 PSG도 결과를 바꿀 수 있었을 것입니다. 덴벨레의 저조한 경기력은 오늘 내일의 문제가 아닌데요. 이번 시즌 리그에서는 매우 뛰어난 활약을 보여주고 있지만 UCL만 나서면 범인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UCL 4경기에 선발로 출장했지만 단 1도움이 전부입니다. 난사 기질도 심각합니다. 무려 21번의 슈팅을 시도했는데 1골도 넣지 못했습니다. 기대 득점값이 2골이었던 걸 감안하면 심각한 수치입니다. 현재 PSG가 UCL 5경기에서 단 3골을 넣는 득점 기근에 시달리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엑스맨인 덴벨레는 선발 명단에서 제외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덴벨레가 가지고 있는 돌파력과 스피드를 포기하는 게 쉽지 않은 선택이겠지만 덴벨레만의 장점을 통해서 PSG가 본 이득이 전혀 없습니다.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기도 한데요. 이제 UCL 리그 페이지는 단 3경기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레드불 잘츠부르크, 맨체스터 시티, 슈투트가르트와의 대결이 남았습니다. 잘츠부르크와 슈투트가르트는 현재 순위가 PSG보다도 낮고 객관적인 전력에서도 밀리는 팀들이지만 16강 플레이오프 진출을 여전히 노릴 수 있는 팀들이기에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 최악의 분위기를 보내고 있는 맨시티지만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상대입니다. 덴벨레를 빼고 무조건 이강인을 넣을 필요는 없지만 현재 주전 경쟁을 할 수 있는 선수 중 제일 경쟁력 있는 선수가 이강인입니다. 이번 바이에른전에서도 교체로 투입된 이강인이 공격을 제일 잘 풀어줬습니다. 이강인을 굳이 안 넣을 이유도 없는 상황입니다. 엘리케 감독의 결단이 필요한데요. 덴벨레와 대도적의 이강인은 교체 투입된 이후 PSG의 공격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그는 짧은 시간 동안 날카로운 드리블과 패스로 기회를 창출하며 팬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러니 당연스럽게 이강인의 선발 제외 결정에 대해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당연히 이강인을 선발로 내세우지 않은 결정은 PSG의 공격 정체를 자초한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팬들은 SNS를 통해 이강인이 처음부터 뛰었다면 경기 결과는 달라졌을 것이라며 감독의 결정을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결국 PSG는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에서 2번째 패배를 기록하며 조별리그 통과의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프랑스 레퀴프는 PSG는 전반에 더 나은 경기를 펼칠 수도 있었다. 그러나 엘리케 감독이 선택한 덴벨레가 침착함을 잃고 자멸했다고 한탄했습니다. 레퀴프는 엘리케 감독의 전술로 추락하는 PSG에 대해 엘리케 부임 이후 UCL 17경기서 6승에 그치고 있다. 기본적으로 엘리케 감독 체제의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라면서 절대 져서는 안 될 경기를 졌다. 남은 3경기서 2승을 거둬야 하지만 경기력이 최악이다. 이제 PSG는 유럽 무대에서 존재감이 없는 팀이라고 질타했습니다. 실제로 PSG는 이적 시장의 연이은 영입 실패와 엘리케 감독의 전술 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레퀴프는 마뉴엘 우카르테와 랑달콜로 무안이 같이 대형 영입이 크게 실패했다라면서 그나마 이강인 같이 저렴한 영입이 터지면서 상쇄하고 있지만 지금은 역대급 암흑기이라고 우려했습니다.